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한국이 소멸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를 찍었죠. 글로벌 어젠다에 따라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니까 인구를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인구를 줄일 필요는 없잖아. 왜 한국이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높인 해외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헝가리. 헝가리는 우선 내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출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근데 이 여성이 40세 미만이야. 무이자 대출을 해줍니다. 확률이 높잖아. 근데 이자가 있는 경우 40세 이생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돈을 빌려주긴 해요. 근데 5년 이내에 아이를 한 명 낳아. 그러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한 명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2명 낳으면 대출금의 3분의 1을 날려줘요. 그리고 3명을 낳아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야? 애 셋만 낳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 내 거야. 호로록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집에는 4천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셈이죠. 생활비를. 그럼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집은 어떨까요? 그럼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평생 소득세 면제입니다. 월급에서 한 푼도 안 떼간다고. 그리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이 막 7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사려고 해. 그럼 나라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주고 그럴 땐 주거비도 지원해줍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 근데 애가 안 생겨. 이러면 실험관 막 이런 거 있잖아. 난임시술 전부 다 무료로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전부 다 국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출산 관련 인프라를 제대로 짜놨죠. EU 대부분 국가들이 어때요? 이주민을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막 난민도 받아들여. 그래서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헝가리는 전통적인 개념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는 것을 우선시하죠. 헝가리인을 출산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이런 말을 했죠. 헝가리 국내에 살고 있는 인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헝가리 혈통의 아이들이 필요하다. 헝가리는 다민족 국가가 아니며 가족이 국가를 완성하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민족, 같은 뿌리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모델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남녀 모두가 군대에 갑니다. 남자는 36개월, 여자는 24개월이죠. 그러니까 3년, 2년. 근데 여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잖아요. 결혼을 되게 일찍 하잖아. 그러면 군대에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의 40%만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니까 어때요? 애가 잘 들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3명이에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가졌죠. 이걸 본 한국인들이 우리도 여성 징집을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 징병제 시행과 함께 이스라엘과 같은 군 면제 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면 출산율에 도움이 될 거다 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 여성 징병 외에도 이스라엘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에는 유대교 계율을 엄밀하게 지키는 초정통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이는 하나님이 내려준 은혜라는 가르침에 충실해서 5명 이상을 낳아 기르는 집이 많죠. 근데 이 교육에 속박되지 않은 세속적인 이 유대인들도 3명 이상 낳는 것이 보통이죠. 아마 이거는 유대인이 걸어온 이 고난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600만 명이 희생당한 홀로코스트,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뒤에 아랍 국가들이랑 전쟁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이 사회에 침투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동성 커플이나 아니면 혼인 관계가 아니야. 비혼이야. 근데도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혼자 내가 애를 갖고 싶어 해. 이런 사람들한테도 생식 의료를 활용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그리고 키울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MZ세대의 초이스맘처럼요. 사유리가 어때요? 사유리 사례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아이를 낳았죠. 나한테 딱 맞는 남자를 못 찾겠다. 근데 난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정자를, 내가 원하는 우성전자를 골라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낳는 거야. 수정을 해가지고.
선택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리모 출산에도 아주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산 지원에 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18세에서 45세 여성이 체외 수정을 할 때 드는 비용을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전액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횟수에도 금액에도 전혀 상한을 두지 않죠.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야?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하고 정말 제공을 다 해주는 거죠. 충족시켜주는 거죠. 뭐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뭐 결혼한 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아주 까다롭게 따지질 않아요. 뭐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의료보험을 안 냈네, 지원을 해줄 수 없네, 이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말 아이가 필요한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막 자잘하게 따지고 있죠?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고 출산을 원하면 정말 이렇게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번에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프랑스인 경우에는 혼외자 출산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동거를 장려하는 정책이 있어요. 막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박스라고. 이게 동거 가구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 협약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정책인데 이걸 일반 커플들이 애용하기 시작한 거죠. 훨씬 더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 다만 박스는 결혼처럼 아예 법적으로 묶여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가 죽고 나면 이 배우자의 재산이 그 상대 배우자한테 가잖아요. 넘어가잖아. 근데 박스인 경우에는 그게 배우자한테 안 가요. 배우자가 아니고 동거인이기 때문에 재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반반 되는 거예요. 네 재산 내 재산 터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법적으로 기록도 안 남아요. 이혼하면은 기록이 남잖아. 이게 법으로 구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요. 그리고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아주 쉽게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랑 좀 달라요. 보호는 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뭐 아이나 출산에 대해서. 근데 이런 재산에 관해서는 보호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남이죠. 동거인 제도. 그러니까 시민연대 협약이라니까. 근데 왜 박스를 해요? 이 박스를 하면은 결혼한 거랑 똑같이 그 정부에서 세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여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뜯어가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랑 재정적 지원을 결혼한 커플이랑 똑같이 받으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가 있죠. 뭐 한국으로 치면은 사실혼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혼인하지 않고 둘이 같이 살아, 동거를 해.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자녀 양육을 해. 그럼 나라에서 그 양육하는 양육비나 뭐 생활비나 이런 지원이 결혼한 사람이랑 차별 없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때? 속박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겠죠. 그리고 프랑스는 보육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일단 애를 낳아놓기만 하면 국가에서 애를 책임을 지죠. 막 키워줘. 이게 무슨 말이냐. 프랑스에는 크래시란 데가 있어요. 보육원, 뭐 어린이집, 데이케어 센터 막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후 2개월부터 등원이 가능합니다. 잘 사는 집일수록 비용을 더 내고 덜 못 사는 집일수록 비용을 덜 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 부부의 합산 수익이 3,000유로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35유로 정도 등원비로 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애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러 나갈 수가 있죠.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있어. 뭐 출산휴가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공립학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무료예요. 전액으로.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죠. 근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평범한 자녀들은 못 가고 중산층 집안의 자녀들이 거기에 갑니다. 대부분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돼요. 우리나라도 국제학교 이런 데 비싸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평등을 부르짖는 나라인데 다 안에 뒤집어 보고 있으면은 전부 다 돈으로 다 태어난 그 수저에 따라서 다 어울리는 게 다르고, 그리고 다니는 학교부터 달라요. 유치원부터 달라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사실 사립이 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막 이런 데 보낼 수 있단 말이야. 막 브리티시 스쿨 막 이런 데 보낼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모국어랑 영어를 기본으로 배우죠. 하지만 공립으로 보내면 모든 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헝가리, 이스라엘, 프랑스
3개의 모델을 보여드렸어요. 이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한국과 적합한 것 같으세요? 출산 장려금과 생활비 그리고 세금 혜택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헝가리. 남녀가 평등하게 군대를 가지만 출산, 결혼을 하면 여자를 군대에 징집하지 않는 이스라엘. 동거와 사생활을 장려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프랑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